만약 여러분이 내일 삼성전자를 매수할 계획인데 증권사 뉴스에서 5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외치거나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4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분명 분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해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정교하게 포장된 독약처럼 지극히 비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분석가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의도 최고 전문가들의 사적인 세미나와 대중의 시선을 피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숫자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공감대이자 그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논리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50만원, SK하이닉스 400만원, 그리고 한국종합주가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어 8500포인트에 도달한다는 이 광기어린 예언들 뒤에는 사실 매우 냉정한 수학적 계산과 산업적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작 작은 주가 상승에 비웃음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시장을 떠나려 한다면 여러분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재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세부 내용은 여러분의 개인 자산이 이 반도체 대조류 속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현황은 식상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지점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감히 400만 원이라는 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순환 재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은 어둠 속에서 환율의 흐름을 뒤바꿀 만한 10조 원 규모의 역전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 공급사와 소재 기업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첨단 기술 정보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투자 지표입니다. 오늘이 논리를 정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분석을 따라오신다면 쏟아지는 경제적 소음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정보의 입구이자 매우 가치 있는 인지적 투자이며 저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한국 자산시장의 밑바닥 비율을 해부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 자산시장의 전체 모습을 보려면 먼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그릇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그릇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와 토지 시가총액을 합치면 그 규모는 가뿐히 7,50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에 비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한국 주식시장의 총액은 오랫동안 2,000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식탁 위에 부동산이라는 높은 깃대가 꽂혀 있고 주식시장은 그 옆에 놓인 아주 작은 간장 종지처럼 초라해 보이는 형국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경제학자가 한국도 선진국처럼 무거운 벽돌에서 벗어나 활기찬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산 증식의 유일한 길이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몇 채를 대출 끼고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용량이 부족하고 뿌리가 얕아 간장 종지 같았기에 외국인 자금이 아주 조금만 빠져나가도 시장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지난 4월의 지수 폭락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간장 종지 심리가 낳은 후유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장 종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 경공업으로 시작해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으로 세운 한강의 기적 덕분에 한국 경제는 산업화 물결 속에서 30년 넘게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균형이 깨졌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며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우리의 화학 제품과 조선 시장을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내부 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소비 구조가 빠르게 무너졌고 1인가구가 주류가 되면서 온 가족이 큰 집을 사고 대형차를 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남은 돈은 더 이상 콘크리트로 향하지 않고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통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2000포인트라는 좁은 상자에 갇혀 15년을 보낸 것은 수많은 투자자가 겪어야 했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저평가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낡은 간장 종지가 전례 없는 큰 사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으면 정점이라고 오해하지만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6000포인트가 오히려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주식시장 움직임의 본질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과 시장이 그 이익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주가수익 비율이라는 두 가지 지지대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장사들은 연간 순이익 400조 원을 넘볼 수 있는 거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큰데 불과 몇 년 전 이 수치는
85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85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의 도약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 이익 규모의 양자 도약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간 이익 500조 원인 시장에 주가 수익 비율을 단 10배만 적용해도 전체 시가총액은 5천조 원이 되어야 하며 이는 종합지수 6,000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수가 2배로 뛰어도 미국 기술주들이 받는 30배, 40배의 프리미엄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바닥권 할인 구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한국 증시 50년의 궤적 속에서 단 3번의 구조적 대세 상승장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지수가 10배 올랐을 때고, 두 번째는 2004년 중국 가치 사슬이 폭발하며 지수가 2배 상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의 강림으로 세 번째 불장의 도화선이 당겨졌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엔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 즉 구글, 애플, 엔비디아의 두뇌 속에 있습니다. 이 기술 거물들이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재편하려 할 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혈관이자 신경계가 됩니다.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왜 외국인들은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게임 이론의 영역입니다. 거대 자금의 흐름에는 비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상장 지수 펀드나 패시브 펀드의 엄격한 기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흥시장 펀드가 한국 주식의 비중을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익 기대치 폭증으로 주가가 오르면 펀드 내 비중이 15%나 2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때 펀드 매니저는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설정된 비중을 맞춰야만 합니다. 즉, 매도는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이닉스가 왜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단층주택에서 초고층 아파트로의 도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존의 범용디램은 마당 있는 단독주택 같아서 면적은 차지하지만 데이터 처리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집어삼켜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혁신은 옆으로 펼치는 대신 디램을 아파트처럼 8층, 12층, 16층으로 위로 쌓아 올린 데 있습니다. 손톱만 한 면적에 수십 개의 공간을 쌓아 올린 이 기적의 아파트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물자입니다. 시장은 철저한 매도자 우위로 변했고 가격은 하이닉스가 결정합니다. 2023년만 해도 하이닉스는 9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이익 전망치는 130조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 9조 원에서 플러스 130조 원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같은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700조 원 수준으로 130조 원의 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은 5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합리적인 인공지능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 시가총액이 2배로 뛰어 주당 180만 원이나 400만 원에 도달하는 것은 수학적 논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너무 무겁다고 외면받는 국민주 삼성전자 내부에도 사실 황금을 뿜어낼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메모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만 고집했다면 주가는 15만 원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개의 숨겨진 엔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두뇌 엑시노스 프로세서입니다. 과거 삼성은 매년 퀄컴에 10조 원에 달하는 특허료를 지불하며 국고를 낭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능이 뛰어난 엑시노스 2600 모델이 완성 단계에 있으며 이것이 갤럭시 제품에 안정적으로 탑재된다면 10조 원의 지출은 그대로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엔진은 더 파괴적인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TSMC가 독주하고 있지만 삼성은 어둠 속에서 막대한 적자를 견디며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파운드리의 핵심은 수율입니다. 100개를 만들어 50개가 불량이면 돈을 버리는 셈이지만 최근 삼성의 수율에서 기적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어 불량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는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잡아먹던 블랙홀이 매년 10조 원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의도의 분석가들이 보고서에 감히 5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직접 쓰지 못하는 이유는 증권사 내부의 준법 감시 제도와
신뢰도 압박 때문입니다. 목표가와 현재가의 차이가 100%를 넘으면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제동을 걸고 해당 분석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적으로 10만원이나 15만원이라는 단기 목표만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위장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종차격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 운명을 바꿀 전략을 세워봅시다.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공룡들이 경쟁하는 동안 우리는 핵심적인 애자를 가진 중소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반도체 후공정에는 미세한 칩을 오차없이 이어붙이는 TC 본더라는 핵심 장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곳이 바로 한국의 한미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목을 조며 HBM을 요구할 때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에 장비를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 독점은 중소기업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만약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너무 높다고 느껴진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는 소재 기업인 한솔케미칼 같은 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진 공정에서 회로를 씻어내는 액체 소재는 입자가 너무 커서 미세한 틈을 씻어내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수가스가 새로운 탄약이 되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풀가동되면서 이러한 특수가스의 주문은 늪에서 벗어나 폭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성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언제 기계적 매도를 멈추고 광적인 매수로 돌아설지 주시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시점은 한국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공식 편입되는 순간입니다. 제도적 장벽이 사라지면 전 세계 수십조 원의 패시브 자금이 한국 우량주를 비율대로 사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서구 자본이 몰려와 지수를 6,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기 전에 저평가된 이 조각들을 부지런히 모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들어와 주가를 띄워줄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점에서 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3가지 행동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 기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수가 급격히 오를 때 발생하는 포모 현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되돌림의 기회를 줍니다. 둘째, 대형 기술주 최고 경영자들의 발언을 늘 주시하십시오. 만약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반 시설 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파티가 끝나고 퇴장해야 할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강세장의 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개별 종목 분석이 어렵다면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나 종합지수 우량주 상장지수 펀드를 선택하십시오. 매달 저축카드 투자하며 시간의 마법으로 변동성을 이겨내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50만원, SK하이닉스 400만원, 한국지수 8,500포인트. 이 숫자들은 지금은 황당해 보일지 모르나 강력한 펀더멘털과 시대적 격변 앞에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이 구조적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품위와 지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주식 앱을 열 때 깊이 고민해본 이 논리들을 여러분의 결정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경제학적 소동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부의 향연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